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찰 공무원 면접 특강을 강의하는 최종술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경찰 공무원 면접 특강은 1과 2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경찰 공무원 면접 특강 1로서 이 순서에 있는 것처럼 면접이란 무엇인가, 또 면접의 기술, 면접의 형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경찰 공무원 면접 특강 2로서 1에서 이어서 면접 평가의 내용, 또 면접 질문 분야를 나누어서 그 분야별 신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경찰 공무원 면접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면접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면접은 사실은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든가 또는 특성, 성격을 비롯한 그런 특성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적합한가 또는 부적합한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면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찰 공무원 면접의 경우에는 이 면접이 상당히 비중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경찰관들에 의한 사건과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면접을 통해서 보다 적합한 적격자를 선발하고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면접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접에 대한 중요성과 비중이 강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체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면접 시험 성적이 반영되는 비율이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25%에는 가산점이 5%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접 시험 20%, 그리고 가산점 5점에서 면접 시험 전체는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면접을 하는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인성이라든가 또는 성격이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려서 결국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경찰관을 선발할 때 처음부터 이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성실한 그런 경찰관들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 면접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필기시험 성적으로는 그러한 특성들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면접의 시험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우수한 인적 자원을 선별해서 우리 경찰관으로서 근무를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면접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면접은 물론 이제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형식에 있어서 이 면접을 하는 데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면접 대상자, 다시 말해 면접하는 사람의 자세라든가 말투, 또 대답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면접 대상자의 자세를 태도죠, 앉아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첫째는 바르게 앉아 있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죠? 바른 자세가 중요한데, 바른 자세라고 하면 이미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앉았을 때 편안하고 상대방이 봤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겸손한 자세,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면에 이제 바르지 못한 자세라고 한다면 뭔가 불안하고 또 긴장이 되어 있는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는 사람들이 이 면접장에 들어서게 되면, 예를 들면은 불필요하게 손을 가지고, 그죠? 머리를 이렇게 걱적인다든가 얼굴을 만진다든가 아니면 약간 다리를 떤다든가, 이런 자세들은 상대방이 봤을 때도 굉장히 불안하고
편하지 못한 그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이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면접 이 위원들로 하여금 좀 편한 느낌이 들도록 이런 이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면접 대상자의 말투입니다. 말씨. 뭐 무엇보다도 이제 바른 말투는 표준말을 구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바르지 못한 말투는 좀 뭔가 이 말 자체가 그죠? 이렇게 뭐 속된 말로 하면 좀 튄다든가 뭐 이런 말투는 이 면접위원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말투들은 좀 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투리를 구사한다든가 또 비존댓말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바르지 못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 답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면접은 이제 면접위원이 면접 대상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올바른 답변 태도로 한다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정확한 발음으로 논리 정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죠? 정리를 해서 대답을 하는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명료하게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바르지 못한 태도는 질문을 했는데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질문의 내용과 다르게 대답을 한다든가 또 그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정확하지 못한 내용을 억지로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가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바른지 못한 태도 중에 하나는 사실과 다르게 말이죠. 지어내서 한다든가 또 거짓된 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그 바르지 못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면접위원이 면접 대상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면접 대상자 모든 내용을 다 알면 다행인데 면접의 그 질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점 요인을 피할 수 있는 그 자신만의 그죠?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그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을 때 감점을 당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질을 발휘해서 이 위기를 넘기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답 방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뭐 다른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한다든가 이런 이제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입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답변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이 연역법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납법적으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두 갈식의 형태죠. 그죠? 그래서 결론이 앞에 나오고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 이런 형식이고, 이 기납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러이러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이런 형식인데, 먼저 이제 연역법적 형식의 답변을 보면, 먼저 결론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결론을 말하게 된 근거, 이유를 쭉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컨대, 뭐, 어떠한 경찰관의 행동이 있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의 경찰관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그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결론을 이야기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무엇이고, 둘째는 무엇이고, 셋째는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찰관 행동이 옳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연역법적 형식의 답변의 좋은 점은 중요한 이유부터 쭉 열거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답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에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하려 그러면은 이런 답변 시간을
그 감안을 하면서 쭉 열거를 하고 시간이 좀 오버됐다 싶으면 거기서 이제 결론을 바로 내버림으로 해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납법적인 형식의 답변은 먼저 이제 이유를 쭉 설명하는 거죠.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서 그래서 어떻다라고 결론을 내는 이런 형식이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뭐 어떤 경찰관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경찰관 행동에 대해서 쭉 어떻게 보면은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 경찰관 행동에 대해서 첫째는 그 경찰관 행동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고 또 이러이러했고 세 번째도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경찰의 행동이 옳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답변 시간을 잘 조절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결론을 사실은 면접위원들이 결론을 듣고 싶어 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앞에 것만 그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정확하게 정리 못하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또 결론을 급하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은 연역법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더 명료하고 또 상대방이 이해하기도 쉽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1번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질문의 그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의 형식입니다. 경찰 공무원의 면접의 형식은 크게 이제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으로 구분이 되죠. 먼저 개별 면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별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면접 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성 또는 신상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면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개인별 어떤 고유한 인성이라든가 성격 이런 것들을 알아봄으로 해서 어떤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이 개별 면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별 면접의 형태, 유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먼저 면접 대상자 한 명에 대해서 면접위원 한 명이 1대1로 면접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1대1로 이루어지는 면접, 이런 형태가 있고, 두 번째로는 1대 다 면접입니다. 면접 대상자 한 명에 대해서 다수의 면접위원에 대해서 면접을 하는 것이죠. 우리 경찰 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에 있어서 이 개별 면접은 1대 다 면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명의 면접 대상자에 대해서 보통 2명의 면접위원이 면접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한 명의 면접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면접위원이 있는데 면접위원 두 분이 면접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대다 면접은 다수 면접 대상자에 대해서 다수 면접위원에 의한 면접이다. 그래서 그 다수의 면접 대상자에 대해서 다수의 면접위원들이 그죠?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면접 대상자에게 질문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1대 다 면접은 우리 경찰 공무원 면접에 있어서는 집단 면접은 1대 다 면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면접 대상자가 이렇게 쭉 있으면 이 면접위원들이 또 이렇게 다수가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면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대 다 면접이기 때문에 집단 면접은 다수의 면접 대상자들과 다수의 면접위원들이 함께 진행하는 그런 면접이다. 그래서 다수의 면접 대상자들이 다수의 면접위원 앞에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개인별 의견을 발표를 하고 상호 토론하는 이제 이런 식이 가장 대표적인 집단 면접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종종 다수의 면접 대상자와 다수의 면접 위원들이 면접 대상자 개인별로 개인에 대해서 그죠? 일정한 주제나 문제 또는 각 개인별로 다른 주제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단 면접의 형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개인별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런 형태도 있고, 다수의 면접위원들이 다수의 면접 대상자 개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이제 집단 면접 형식이죠. 자, 면접위원은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고 개인별로 일정 시간을 부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면접위원이 이제 경찰 관련 주제를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의견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러면 이제 각 개인별로, 그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개인별로 일정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별 발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면접 대상자들 간의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토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주제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도 있을 거고 반대의 입장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찬반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상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토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호 토론이 끝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되면 그 각각이 이제 토론한 결과를 대상으로 해서 면접 대상자는 개인별로 이제 자신의 최종적인 의견을 그 주제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종적인 의견은 이제 기존에 처음에 제시했던 의견에 좀 수정될 수도 있겠죠. 상호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정될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수정해서 제시를 하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집단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위원은 전혀 이런 토론에 개입을 하지 않는데 단지 이제 토론의 진행자로서 토론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이 면접 순서는, 집단 면접의 순서는 일정한 주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개인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시된 의견을 가지고 상원에 토론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개별적으로 다시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형식이 집단 면접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사정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다소 좀 다를 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먼저 이제 이 면접 대상자들은 면접위원들은 이 면접 대상자들 간의 토론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뭐 토론의 내용이 그 제시된 주제를 벗어난다든가, 또 면접 대상자 한 명이 지나치게 많은 발언을 해서 시간을 많이 쓴다든가, 또 토론 자체가 좀 공정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 면접위원은 개입해서 이것을 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경찰공무원 면접 시험의 경우에 이와 같은 형식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면접 대상자들 간에 아마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 면접 대상자들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자기 의견을 제시했긴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토론 자체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또 좀 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수의 면접 대상자와 다수의 면접위원들이 그 면접 대상자 개인별로 일정한 주제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한 면접위원이 그 5명이 면접 대상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명을 해서 일정한 질문을 한다든가, 그리고 답변을 받는다든가, 이런 형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단 면접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면접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가? 이렇게 이제 본다면, 우리가 경찰공무원 면접은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개별 면접은 대체적으로 2분의 면접위원회, 1분의 면접 대상자. 그리고 이제 집단 면접은 3분의 면접위원회, 5명의
면접 대상자 이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원 수에 따라서 면접 대상자의 수를 좀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자 한번 보면 이 개별 면접은 면접 대상자 1명에 면접위원 2명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면접은 면접 대상자 뭐 5명, 뭐 4명에서 6명까지도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면접위원 3사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세트가 개별 면접, 집단 면접을 하는 면접위원의 한 세트가 보통 5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접위원 A, B가 있고 개별 면접, 집단 면접 A, B, C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 보통 이제 위촉이 되는가? 그래서 크게 이제 4분야로 저는 구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분야에서 이렇게 실제로 그 면접위원이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공별로 이제 다양하게 위촉이 되는데, 뭐 경찰 행정학 전공에 있는 교수들, 그리고 상담 심리학 전공 교수나 법학 전공 교수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대학 교수로서 위촉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특히 이 상담 심리학, 그죠? 상담 심리학 쪽에 있는 전공 교수를 위촉하는 경향이 좀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그 상담 자체가 전공이다 보니까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5분 중에 대학 교수가 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1분에서 2분 이상은 뭐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고등교육기관 교사분들인데, 학교에 계시는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경력이 많은 고등학교 교사분들이나 또는 교감이나 교장선생님을 위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면접위원으로 1분 정도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전직 경찰관 그리고 경찰 관련 단체 임원들인데, 뭐 예를 들면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전직 또는 퇴직한 경찰관들, 그리고 경찰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임원이나 간부급 직원들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도 이제 경찰하고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는 경찰 공무원, 다시 말해서 현직 경찰관들이죠. 그래서 이 현직 경찰관들은 이제 미리 면접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으면 여유가 있을 때 소정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분들이 면접위원 풀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재가 됩니다. 그럼 등재가 되면 이분들을 이제 당일날 아침에 연락을 해서, 면접 당일 아침에 연락을 해서 오게 하는, 차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직 경찰 공무원들의 계급은 주로 이제 경관급 경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하도 있고 그 이상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경관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구대 대장이나 또 지방경찰청의 경찰관, 또 경찰서의 팀장이나 계장급들 이런 분들이 이제 경찰관으로 경찰관의 면접위원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경찰 공무원 면접 특강 1을 마치고 다시 경찰 공무원 면접 특강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